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티볼리 디젤 그리고 그 중에서도 AWD 모델을 타고 있는데요. 이 차량을 가지고 제가 연비 측정을 할 거예요. 조금 장거리를 다녀오면서 도심 연비 그리고 고속 연비, 혹은 고속 연비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국도 연비라도 제가 체크를 해볼 건데 그 연비 측정만 가지고 하면 조금 아쉬울 수 있으니까 초간단 시승기로 잠깐 짧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 티볼리 디젤 같은 경우는 기존과 파워트레인이 거의 비슷합니다. 1.6 디젤에 6단 아이신 변속기가 장착이 됐고, 최고 출력은 136마력, 최대 토크는 33kgm고요. 기존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력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선 디젤 소음 같은 경우는 정차에 있을 때 혹은 저속으로 다닐 때, 그러니까 엔진 RPM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꽤 괜찮습니다. 꽤 괜찮고, 근데 이제 가속을 하면서 이 RPM이 올라가게 되면 그 4기통 엔진의 칼칼한 그 사운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차에 방음이 뛰어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4기통 디젤이고 하니까 이제 확실히 좀 소음이랑 진동 같은 게 좀 들어오는데, 정차 시 그리고 저RPM을 쓰는 약간 가속을 거의 안 하는 그런 때에는 괜찮습니다. 정숙성도. 그리고 이제 승차감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요철 혹은 이 방지턱을 넘어보면 승차감은 조금 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차가 등급이 낮은 차이기 때문에 서스펜션에 그렇게까지 큰 공을 들이기는 어렵죠. 지금 이 차가 뒤에가 멀티링크가 들어갔는데 제가 운전만 많이 해봤고 뒷좌석을 앉아서 이렇게 주행을 못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뒷좌석 승차감이 어떻게 다를까, 이게 사실 되게 궁금한데,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있을 때 승차감은 그냥 소형 SUV에서는 보편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승차감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냥 보통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고속으로 달려보면 승차감보다도 약간 소음이 꽤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소음 쪽에서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변속기 같은 경우는 6단 아이신이 들어갔는데, 이 6단 아이신 변속기 같은 경우는 반응이 빠르진 않은데 그래도 이 업시프트 다운시프트 되는 게 나름 이렇게 잘 변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반응이 빠르진 않아도 변속기 자체 그 세팅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차가 좀 무거워요. 사실은 이 소형차에 디젤 엔진을 얹고 거기에 지금 사륜구동까지 얹혀서 꽤나 무거운 편인데, 그래서 이제 좋게 말하면 초기 발진 시에 안정감이 있게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 좀 가볍게 나가진 않아요. 차가 생각보다는 작은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가볍지 않은 느낌이고, 약간 조금 무겁게 차가 진행이 됩니다. 가속을 그렇게 빨리 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기대하신 것보다는 차가 잘 안 나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핸들링도 차가 조금 무거워지고 사륜구동이 되다 보니까 가솔린 모델보다는 조금은 둔하게 움직인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타면서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았던 점은 많은 편의 장비,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크루즈 컨트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편의 장비가 있습니다. 안전 장비들도 차선 이탈 보조까지 해주고, 그리고 운전할 때도 굉장히 편해요. 운전하기에. 그러니까 이 차는 두루 쓰기에 편한 차인 것 같아요. 이 차에 엄청난 장비들이 탑재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형 SUV에서 바라봤을 때는 꽤나 많은 장비들, 그 옵션들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긴 하지만 어쨌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단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은 이 ISG 아이들링 스탑앤고가 없다. 그래서 정차 시에도 계속 엔진이 켜져 있습니다. ISG가 탑재되면은 조금 연비도 더 좋아지고, 정차 시에 디젤 엔진의 이 진동과 소음에서 좀 해방될 수가 있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게 이제 ISG가 포함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고,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솔린 엔진이 더 좋았어요. 또 디젤 엔진의 노하우가 많은 쌍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젤 엔진과 이 변속기의 조합이 조금 더 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솔린 엔진의 파워트레인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엔진 힘이 많이 세졌고 토크도 터보 엔진이 되면서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워트레인에서의 답답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젤 엔진을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륜보다는 이륜 모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륜 모델의 장점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디젤 구매를 하신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이륜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티볼리 가솔린과 디젤 중에 나는 유류비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공인 연비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실측 연비를 두 차량을 가지고 동일한 구간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측 연비보다는 그냥 공인 연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비 비교 간단하게 해보면 디젤 이륜 모델과 가솔린 이륜 모델 이렇게 두 모델을 비교를 할 거고요. 휠은 똑같이 16인치 기준입니다. 디젤 이륜의 16인치 모델이 14.5km/리터 연비가 되고요. 가솔린 이륜의 16인치 모델은 12.1km/리터입니다. 기름값은 제가 전국 평균 기름값을 기준으로 했고요. 9월 9일 날짜에 전국 평균 기름값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가솔린은 1,523원, 디젤은 1,374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10,000km당 유류비를 계산을 해보면 공인 연비 기준입니다. 디젤이 94만 7,600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 가솔린은 125만 8,700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 차액이 31만 1,100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0km를 탔을 때 31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온다. 그러면 내가 2만 킬로를 탄다라고 가정하면 62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1년에 62만 원 정도. 본인이 1년에 몇만 킬로 정도 타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이건 어디까지나 공인 연비 기준이기 때문에 차량 타시는 습관, 그리고 뭐 노면이나 기타 기온의 상태, 그리고 내가 주행하는 도로 조건,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실 연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공인 연비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제가 실연비 측정을 한 것도 이런 조건에서 내가 측정했는데 이 정도가 나왔다라고 그냥 참고만 드리는 거지, 절대 그런 똑같이 주행을 한다고 해도 다시 교연비가 나온다는 보장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본인이 키로수가 많다, 뭐 2만 3만 킬로 타신다 하면은 유류비 조금 절감을 위해서 디젤을 사셔도 되고, 아니 나는 뭐 1년에 10,000km밖에 안 타, 이런 분들은 뭐 유류비에서 조금 아끼는 거 대신에 차값이 조금 더 저렴하니까 차값으로 세이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비를 좀 측정해 볼 건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분당에서 양재 왕복 코스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약 20km 정도 되고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막히는 시간대여서 아마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행거리랑 모두 트립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은 진짜 극악이네요. 극악. 6.4km 오는데 37분이 걸렸습니다. 평균 속도 10km고요. 네, 이제 시내 주행 굉장히 많이 막혔는데요. 이 굉장히 많이 막힌 시내 주행의 결과는 리터당 10.1km 연비가 나왔습니다. 지금 딱 20km를 왔고요. 평균 속도는 시속 16km, 주행시간은 1시간 13분이 걸렸습니다. 네, 이번엔 국도 연비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홍천에서 서울까지 편도고요. 거리는 한 100km 정도 됩니다. 지금 연비를 트립 초기화를 하고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112.5km 정도로 왔고 평균 속도는 60km, 시속 60km입니다. 1시간 50분 정도 왔네요. 연비는 15.5km가 나왔습니다. 리터당 15.5km. 네, 이것으로 연비 측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